네. 자,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 후보, 이게 서울시장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십니까? 후보 내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정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열 몇 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내겠다. 네. 이런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재 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떨어뜨리게 될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안철수 신당이 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6월 30일 지방선거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지금 이 19대 대통령 선거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안철수 신당 세력이 이게 수권 정당 혹은 수권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아주 각인시켜줘야 되는 그런 그 선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낸다? 혹은 주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인데 17개에서 그 몇몇 개를 야권연대, 그러니까 공공연한 야권연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건 야권연대를 의식해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안 낸다면,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은 안철수 신당이 새 정치가 아니라 저게 헌정치고, 새 정치 이제 안 되겠다, 새 정치보다 바른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여준 이 의장이, 공동의장이 낸다, 반드시 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걸 내지 않는 순간 안철수 신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이제 창당이 되고, 창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냈을 때는 도대체 니들이 당이 과연 제대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반문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정작 또 신당 후보를 내서 박원순 또 안철수 신당 후보 또 새누리당 후보 3자 구도로 가서 새누리당 후보가 됐을 때 어차피 지금 안철수 신당 쪽과 민주당 쪽은 지지자층이 한 50% 이상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3자 구도로 가면 대체로 보면 어쨌든 새누리당 후보가 필승하는 이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인데, 네. 그랬을 때 과연 그럼 국민들로부터 어떤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철수 의원도 얻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얻는 것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야권 소속의 야권 몫의 서울시장 후보를 놓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어떤 힐난을 받게 된다면 거꾸로 안철수 본인이 나중에 대권 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본인의 결단, 이 두 가지가 이게 어떤 선택돼서 뭔가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간 어떤 사람 후보 경쟁력으로 보면 현재 박원순 후보를 뛰어넘는 사람이 그렇게 눈에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어쨌든 비슷한 사람이라고 찾아서 냈다고 했을 때 새누리당 후보에게 서울시장 몫이 갔을 때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안철수 의원에게 돌아간다고 치면, 그게 본인의 대권 가대에 뭔가 역작용을 한다고 치면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본인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대권 가도에 역작용만 하겠습니까? 순작용도 하지. 경쟁자인 박원순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저는 이 처음에 박원순 씨가 나왔을 때 1.8%의 인지도였습니다. 네. 정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지지 선언하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48%인가? 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셨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치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는 게,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다시 서울시장을 탈환해서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당에 대한 지지도가 10% 안팎인 그 민주당이, 저는 김한길 대표가 야권 재편의 요구가 있을 시 민주당이 주도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국민이 30% 가까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10% 안팎의 지지율을 어떻게 야권 의원들 127명은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당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모여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으나 한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우스운 것처럼 지금 박원순 시장이 뭐 역량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결국 선거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결국 국민들의 지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철수 신당에서 포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대통령 선거가 최종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의.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안철수 의원이 후보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에 이게 3파전이 돼가지고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질이 줄 것 같으니까 이걸 안 낸다고 한다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안철수 신당이 동시에 후보를 내면 그럼 새누리당이 어부지를 주니까 안철수 너 양보해라고 하고 똑같은 논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대선 문재인 의원하고 후보 단일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은 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하려면은요, 후보로 나서려면, 그건 무조건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연합하고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번에 무조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어째서 30% 가까운 지지를 받는 정당이 항상 야권 분열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10%대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비해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안철수 신당의 핵심적인 전략은 뭐냐? 전체 17개 선거구에 무조건 전부 내야 된다. 이게 윤여준 의장, 공동의장 말이 맞아요. 무조건 내서 여기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걸 저는 서울시장 후보를 안철수 신당에 낸다고 해서 새누리당 후보가 그렇게 어부지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길 것 같지도 않지만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철수 신당이 수권 전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그런 요인이지, 오히려 이번에 안 내는 것이 19대 대통령 후보를 못 내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원순 시장께서 네. 절대 안 대선에 나간다고 나가지 했죠.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인들 말을 그걸 다 아니, 믿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걸 믿어야죠. 우리 김태희 교수님 이 신뢰 말씀 정치가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대한민국 거지. 정치인들이 한 말을 잣대가지고 우리 국민이 믿어서 지킨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19대 대선을 앞으로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대 대선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제거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철수 박원순으로 하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든 간에 두 세력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혼자의 힘으로 집권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편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누굽니까? 아까 우리 정미용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추천해서 시장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큰 오류 없이 대가 없이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손으로 추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자기가 끌어내리고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여준 전 장관이 얘기 잘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었고 이제 공적인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서울시장 후보를 추천한 것이 개인의 일입니까? 그 공적 행위죠,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말하자면 공적 지도자로서 역량과 공적 추천을 자기가 한 것이죠.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자기 손으로 추천하고 별 대가 없이 지금 지지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또 생활 밀착력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어떤 시장의 새로운 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본인의 길에 유리한 일이 아니다. 근데 거의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셨어요. 아니 운동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거한다는 표현이 지금 현재 그런 핵심이 얘기,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그걸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고상한 말로는 떨쳐낸다 이런 말을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네. 그건 그 선거 결과를 그렇게 예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상되는 대권 후보를 떨쳐낸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다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뭐. 그 얘기예요. 안철수 의원이 그걸 말로 하겠습니까? 절대 안 안철수 하죠. 의원이 제 해석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대가 없이 잘해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대가가 있었냐 없었냐는 선거 기간 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제도 이노근 의원께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게 있고 한데 이 선거 이번에 그 선거가 안철수 신당에게는 정말 사활이 걸린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당을 선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력하게 윤여진 그 상임 의장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말을 또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그 마음이 처음부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한번 받아보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당을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여준 의장도 그 말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신당과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그 많은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럼 그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그럼 안철수 신당 쪽에서 과연 그 공천하고 붙어보는 걸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